우리 뭐 공부가 거의 뭐 과외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과외. 그러면 저한테 이 과외 받으려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 과외 받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그 언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한테 과외 받는다는 게 이 선택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우리 세종 방문각에서만 가능하니. 아마 내년부터 힘들죠. 자, 우리 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58페이지 32번 문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 혁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예상 문제예요. 도시 혁신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요. 도시 혁신 구역은 야심차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정했을 때 파급 효과가 이제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는 곳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틀린 거 찾기. 1번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주요 기반 시설과 연계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가 나왔죠. 그러면 유휴 토지, 우리가 놀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의 이전 부지. 그래서 이제 무슨 성동 구치소 부지 이전에 가고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가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는 도시 혁신구역 지정에서 건물 지으면 효과가 크겠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이거는 노후 건물을 밀집하면은요, 이거는 복합 용도 구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노후 건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요, 보통 낡은 공장들이 있는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 지역이에요. 그래서 낡은 공장들이 있을 때 저 공장 일부를 허물고 저기다 아파트 지어서 공업 지역에도 주택을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틀렸고 5번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창의적이고 혁신. 그렇죠? 그래서 도시 혁신 구역이잖아요. 그렇죠? 33번 도시 혁신 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포함돼야 할 내용. 도시 혁신 계획의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섞여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주요 기반 시설 확보에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죠. 주요 기반 시설의 확보.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 계획의 내용 중에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의 내용. 제일 먼저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있고,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는 게 나오고요. 기반 시설의 확보라는 게 나와요. 확보. 그러면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계획 내용에 나오는가?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 나와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에 나와.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지구 단위 계획 내용 2번에 나와. 기반 시설의 확보, 도시 혁신 구역 계획, 도시 혁신 구역 계획에서 나와. 다 기반 시설 들어가죠? 그래서 기반 시설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내용이 시험 지문에 한 개는 나와요. 저거 외워놓으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건축선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주 읽어서 꼭 기억을 하시고. 34번의 별표. 그러면 도시 혁신 구역은 우리 예상 문제인데
32번 문제 아니면은 34번이 출제 1순위거든. 그죠? 32번이나 34번 문제가 출제 1순위예요. 도시혁신구역에서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고요. 혁신적으로. 그러면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과 대지 조성 기준을 혁신적으로 완화시켜 준다. 그래서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라든가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서 어린이 놀이터 조그맣게 만들게 해주고 막 그러죠. 대지 조성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대지를 조성할 때 보면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아파트 담벼락 주변에 나무를 막 심어요. 왜 심을까 이거? 나무가 남아 돌아서 이거 수림대라 그래. 수림대. 소음 방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 혁신적으로 완화시켜 주겠다. 부설 주차장 설치. 이거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부설 주차장 한 대 설치 안 해도 되게끔 완화시켜 줄 수도 있어요. 옆에다 대신 공용 주차장 만들면 되니까. 미술 작품 설치. 대형 빌딩 앞에 조각품이 서 있습니다. 조각품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미술 작품 설치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요. 멋있지도 않은 그 조각품 때문에. 이거 설치 안 하게 돼주겠다. 대폭. 예. 그 다음에 공개 공지 확보. 공개 공지 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개 공지 누구나 쉬었다가는 공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설치 안 해도 되게끔 완화시켜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나온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원하고 학교야. 공원하고 학교. 그래서 공원하고 학교가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한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두 개가 우리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 부지 확보, 공원 부지 확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건축비가 엄청 들어가요. 아니, 하여튼 뭐 공장 하나 짓거나 뭐 아파트 좀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근처에 너네들 돈으로 학교 부지 확보해. 그 다음에 그 공원 부지 확보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도시혁신구역에서요 최초로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학교하고 공원, 학교하고 공원 대폭 완화. 근데 대지의 조경 이런 것들은 완화 안 시켜줘요. 도시혁신구역. 나무는 심으래. 4번이 틀렸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에서 완화시켜주고 요약집에 6개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중 특히 5번, 6번이 중요하지. 5번, 6번. 공원하고 학교. 그러면 이걸 갖다 완화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학생들이 없는데 학교용 확보하라면 말이 돼? 예, 그렇죠. 그 건물이 강변 옆에다가 지어. 강변도에 공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있는데 공원을 또 설치해? 그렇죠? 예, 그런 거지. 자, 35번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예상 문제 도시혁신구역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2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혁신계획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는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혁신계획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도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와 닿으려 그러면은 오래 걸려요. 예전에 이거 말 잘못하면 혼났어 누님한테. 교수님 가슴에 와 닿지 않는데요. 일단 내가 말 잘못해서 혼났. 닿을 데가 없다 그랬다가.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우리 공법의 특징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이 공법의 특징 중에서 찾아볼게. 요약집으로. 도시개발법에
실시 계획을 찾아보세요. 도시개발법에서 실시 계획을 찾겠습니다. 자, 8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84페이지. 84페이지 가로 4번에 보시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의제라고 나오죠.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지가 땅 팔 계획, 실시 계획을 고시를 했을 때는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우리가 보통 이게 의제사항이라는 거예요. 의제사항.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갖다가 원래는 국토계획법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서 실시계획 고시만 있으면은 국토계획법으로 해야 될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법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른 법, 어느 법인지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 다른 법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 다른 법에서 뭐뭇을 하면은 국토계획법상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조문이 있다 할지라도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혁신구역만큼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도시혁신구역만큼은 국토계획법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다른 법에 따라서 도시혁신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국토계획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예, 교수님들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 그럼 나머지 지문 한 번씩 보겠어요. 예.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혁신구역에서는 토지이용 건축물 그 밖의 용도 건폐율 용적 높이 등에 관한 제한에 관해서는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한다. 맞아요. 3번 도시혁신구역 지정 변경 및 혁신계획 결정 고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 본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도시혁신구역 지정했죠. 거기를 개발할 때 실무상 다 도시개발법으로 해. 그러니까 도시혁신구역 지정한 곳은 뭘로 개발하는가?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절차가 중복되는 것을 두 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복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 지정했다. 근데 거기에요.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요. 도시혁신구역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보겠다는 거예요. 따로 지정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요. 건축법 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 본다.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지. 예,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특이한 형태의 건물 짓는 곳인데 따로 건축법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혁신구역 지정하면요. 특이한 건물 짓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5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가 구조화 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의견을 회신해라. 가로하고 근무일 기준. 이건 특이에서 시험 지문에 나오죠. 특이에. 왜? 공법에 가로하고 근무일 기준 써주는 게 이것밖에 없어. 뒤로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36번. 이제 드디어 복합용도구역이 나옵니다. 복합용도구역은요.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우리 용도지역 제도는 이 한반도에 1934년도부터 적용됐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 총독부령으로. 저는 학생들한테 그것도 가르쳐요. 조선 총독부령까지. 1934년도.
그래서 용도 지역이 처음 등장한 1934년, 건축선이 처음 등장한 것도 1934년, 도로라는 게 처음 생긴 것도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외국 선교사가 한양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진 찍은 날짜를 갖다가 기재를 해놓으면 다행이지만 날짜 기재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몇 년도쯤에 찍었다, 이것을 사학자들은 절대 판단을 못해요. 사학자들은. 우리 부동산 전문가는 알 수가 있다. 나는 알 수가 있다. 딱 봤는데 한양 풍경인데 도로가 있고 건물이 건축선에 맞춰서 딱 지어놨다. 34년 이후에 찍은 사진이야. 예. 그 다음에 당시 한양에는요 나무가 없었어요. 한양에 산에 나무 없었다니까. 그러면 한양에 산에 나무가 없었냐 그러면요, 예전에 유일한 땔감이 나무밖에 없잖아요. 조선시대는 유일한 땔감은 딱 하나의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다 뱄기 때문에 한양에도 나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진 딱 찍었는데 나무가 없다 그러면 1920년대 이전이라는 뜻이야. 1920년대에 조선 총독부령이 발표가 돼요. 조선 임야령이라고. 조선에 나무를 심고 나무 벌채를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 사진 찍었는데요, 묘목이 자라고 있어. 이렇게 1920년대 찍은 사진이야. 그 다음에 나무가 좀 자랐어. 그 다음에 줄 맞춰서 건축선 맞춰서 건물 지어놨어. 30년대 사진이야. 34년 이후 사진이야. 예.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요, 이분들은 조선이 평생 자기네들 식민지인 줄 알고 아낌없는 투자했어요. 일본 본토에 쓸 돈을 다 조선에 쓴 거예요. 예. 그런데 35년 만에 시설만 설치하고 뽑아내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부동산 하는 입장이니까 다 보잖아요. 다 보면은 야, 얘네들은 일본의 그 재벌 그룹들이 조선에 공장을 지었는데 어느 쪽이 기계가 더 새 거예요. 조선이 다 새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린 맥주 조선 공장이 맥주 맛이 더 좋아. 그 기린 맥주가 바로 오비 맥주죠.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이, 저도 예전에 의심이 들었거든. 조선은 공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많은 그 공장이 어떻게 생겼을까? 다 찾아봤어. 다 일본 기업들이 조선 공장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쫓겨날 때 다 부동산은 두고 가잖아. 다 두고 간 것이 기린 맥주 조선 공장이 그 인수하신 분이 박두병 씨라는 분이에요. 오비그룹, 두산그룹 창업주 오비맥주. 조선인이 인수했어요. 그 나라에서 그거 갖다가 다 몰수하죠. 다 국유로 해본 다음에 싸게. 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인 기술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인 기술자 중에서 머리가 튀인 사람들이 돈을 모았다가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그 공장들을 다 인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 그룹 창업주들이야. 예. 그래서 성경직물, 그 일본 회사예요. 그걸 갖다가 조선인 근로자가 했는데 최모 씨가 그걸 인수해서 SK그룹 창업주가 되고, 일본의 모리나가 제가가 동양제가지. 지금 동양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벌 그룹 중에서 일본 기업 인수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그룹밖에 없어요. 삼성도 일본 직물잖아요. 삼성.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일본인 공장에 좀 근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두고 갈 때 그거 좀 싸게 인수해가지고 창업주 되시면 내가 지금 재벌 한 3세쯤 됐을 텐데, 그렇죠? 철도 일본인 다 났지. 예, 철도, 도로, 비료 공장 뭐 다, 모든 공장 다. 그래서 탈탈 다 털리고 갔다는 거예요. 탈탈 다 털리고. 예. 그만 털렸나? 이제 그 돈을 갖고 가려잖아.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군한테 요청을 해요.
항구에서 소지품 검사해가 다 뺏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항구에서요 미군 장교는 일본 돈 얼마, 일본군 사병은 얼마, 그다음 민간인은 얼마까지만 남기고 다 뺏었어요. 소지품 검사해가지고.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의 그 부자들 있죠. 배를 사서 밀항을 했어 일본으로. 항구에 가면 다 뺏기니까. 예, 그렇죠. 이게 다 역사 기록에 나와요. 예. 부동산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의문을 품게 되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야, 다 그렇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때 나온 그것들이 다 이제 적산 토지라 그래가지고요. 다 역사에 다 남습니다. 이런 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복합 용도 구역 제도가 나왔는지 이제 사전 지식이 생겼어요. 34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 제도는 엄격해요. 주거 지역은 주택, 상업 지역은 상가, 공업 지역은 공장, 녹지 지역은 나무만 심어야 돼. 이걸 작년 8월 달에 깼어요. 작년 8월 달에 엄격한 용도 지역 구분을 깨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거 지역 집이 있잖아요. 내 회사는 저기 공장, 저 공업 지역에 있어. 출퇴근 하루에 4시간 걸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해가 없는 공장 같은 거는 주거 지역에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출퇴근 걸어서 출근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아니면 공업 지역에 지금 공장만 짓고 주택 안 지었거든. 공업 지역에 낡은 공장들이 있어요. 예, 그 공장에 쓰는 사람도 없어요. 철거하고 거기다 뭘 지어? 주택을 짓는 거예요. 노후화된 건물을 갖다 철거하고 주택 짓는 거예요. 상업 지역에도 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도 상가도 짓고, 용도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게 뭐예요? 복합, 건물을 복합적 짓겠다. 복합 용도 구역이에요. 이걸 몇 년 만에 깬 거야? 작년에 깼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시험에 나온다. 36번에 틀린 거 5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 용도 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요 복합 용도 계획으로 따로 정하죠. 그렇죠? 아까 우리 도시혁신구역에서 도시혁신 계획으로 정했죠. 복합 용도 구역에서 복합 용도 계획으로 정하는 거죠. 복합 용도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1번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권자는 경제활동 변화로 경제활동이 변화해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한 지역을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2번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건필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에서 복합 용도 계획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 구역으로 지정하면요 거기는 특이한 건물을 짓게 해준다. 특별 건축 구역으로 역시 또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37번 문제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 있습니다. 자, 입체 복합 구역은요 실무적으로만 먼저 설명드리면요 14개 이상의 도시군 계획 시설을 지하, 지표면, 공중에다가 한꺼번에 모아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요 세상에 어느 시에 여기다가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앞에는 철도역을 만들어 달라 그래. 그때 다른 또 동네 주민들은 우리는 운동장 하나 만들어, 우리는 공원, 우리는 백화점 하나, 유통시설 하나 만들어 달라 막 그러거든요. 다 흩어놨어.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곳이 뭐냐 그러면 메인 기반 도시계획시설이야 돼. 메인 도시계획시설. 예를 들면은 철도역이 있으면은요 철도역 주변으로 이제 다 모이는 거야. 철도역이 있으면 다 모여.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는 지하철, GTX, 그 위에다 건물 지어 그런 거야. 건물 저 위에는 유통시설, 그것도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렇죠? 스타필드 올리는 거지. 그래서 한 군데다가 지하, 지표면, 공중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모아서 짓겠다. 이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기 있고 KTX는 오송에다가 짓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날 행정수도라며 행정수도에 기차역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선정하거나 제가 설계했던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다 잘 됐는데 오송 제2산업단지도 시공사 선정 제가 있어요. 새벽 5시에 전화 받고 새벽 5시 새벽 5시에 전화 와. 미리 전화하면 로비가 들어가니까 새벽 5시에 전화가 와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어디 위원인데요?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공간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송 제2산업단지 시공사 선정회의가 있는데 9시까지 회의실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전에 얘기하던가. 전날 이게 새벽 5시 전화기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스피커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추첨을 했는데 제 이름이 나왔대. 복수의 위원들 중에 스피커폰으로 감사위원 입회하에서 이름이 나오면은 스피커폰으로 전화해서 올 수 있다면 5명까지 뽑는 거예요. 제 이름 나왔대. 잠깐 기다려 보세요. 오늘 스케줄 보고요. 갔더니 가도 돼. 가서 제가 있잖아. 제2산업 지나갈 때만 느껴요. 그래서 요 도시군 계획 입체 복합 구역은 시험에 나올 게 뻔해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 시험 문제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해결하는 주문이 시험 문제다. 예. 자, 37번 역시 또 예상 문제죠. 당연히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는 경우로서 20년이 아니겠죠? 10년 경과입니다. 왜 10년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에서는요. 건물의 노후 주기를 10년으로 봐요. 근데 20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학생들 틀리라고. 건축순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부동산학 개론에 건축순환 안 나오나? 난 이제 대학원 할 때 배운 것 같은데 건축순환. 건축순환 몇 년? 20년. 안 배웠어요? 예. 그래요. 내가 대학원 할 때는 예? 대학원 할 때 배웠거든. 대학원. 건축순환 20년이에요.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주기 20년 그랬는데 건물의 노후 주기는 절반 1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그래서 아파트는 하자 보수 기간 10년이 뭐냐면 10년 지나면 노후가 되는데 10년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건물이 잘못 지어진 거란 뜻이야. 그래서 보수해줘요. 새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9년 11개월이 되면은 아파트 안에 플랜카드가 걸려. 각 세대는 하자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세요. 하자 보수기간 10년이거든. 하자가 없어. 10년 지나고 그 다음 달부터 물이 새. 왜? 아파트의 모든 부품을 10년까지만 줍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읽어보면 가슴이 와닿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준공 후 10년 경과한 노후됐죠?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개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철도역이 만든 지 10년 됐다. 터미널이 이제 10년 됐다. 어차피 보수해야 되잖아. 보수하는 김에 다른 시설도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어차피 돈 들어갈 때.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20년이 아니라 10년이다. 1번 틀렸네. 정답. 2번 결정권자는 주변 지역 정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 시설의 복합 지용이 필요한 경우에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3번 첨단 기술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 GTX 같은 거죠. 지하 50m로 200km 달리는 거. 필요한 경우는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건축 제한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은요, 해당 용도 지역별 최대 한도의 2배 이하, 200%는 2배란 뜻이에요. 2배 이하를 한다. 2배. 그것도 다시 시험 좀 나오겠죠? 2배까지. 그 다음에 5번. 이 법이나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 복합구역에서 도시군 계획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읽으면 되고요. 자, 38번 문제. 특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38번 종합문제 형태 나왔죠? 4번 보세요. 관리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죠. 그러면 4번 지문이 한 10번은 나왔을 텐데 거의 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요.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게 딱 이 4번 지문 한 번이에요.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관리 지역에서는 말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1번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고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용도 지구는 2개 이상 중복 많이 돼 있습니다. 방화 지구와 경관 지구 중복돼 있거나 막 그래요. 도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 안 됐다. 그러면 도시 지역 안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5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닌 공익시설,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 경찰 파출소, 119 안전센터, 공공도서관, 보건소, 공중화장실, 동사무소 이런 것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동사무소, 건축법은 주민자치센터. 39번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9번 보겠습니다. 3번 지문. 하나의 건축물이 일부가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는 불에 타지 않는다. 이게 말은 뭐예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은 이거잖아요. 3번 지문은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지 이만큼이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고 여기는 그 밖에 다른 지역 지구 구역이에요. 근데 건물 일부가 이렇게 걸친 거지. 방화지구 일부가. 요랬을 때는 걸치지 않은 방화지구에 걸치지 않은 부분에도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돼. 건물을 내화 구조로 지어야 돼. 근데 걸치지 않은 대지에는 적용하지 않아. 대지는 불에 안 타니까. 예. 근데 만약에 방화벽이 경계가 만약에 방화벽으로 이렇게 구획이 됐다. 그러면 불나도 불이 안 넘어갈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각각 적용. 방화지구는 방화지구, 방화지구 아닌 곳은 아닌 곳 각각 적용이다. 이거 강의 시간에 강의했지만 기억이 안 나. 그렇죠? 예. 드리액팅 기억나. 괜찮아요. 들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태반이야 원래. 자, 그 다음에 1번 지문.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걸치는 지역이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요. 이만큼이 주거 지역에 걸쳐 있고요. 요만큼이 공업 지역에 걸쳐 있고 요만큼이 상업 지역에 걸쳐 있어.
이럴 때 이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원칙은 각각 적용이에요. 원칙은 각각 적용이다. 그 얘기는 주거 지역에 짓는 건물은요, 주거 지역에 허가 나오는 건물을 짓는 거예요. 공업은 공업에 허가 나오는 건물, 상업은 상업 짓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주거 지역의 면적이 700이고요. 700제곱미터. 공업이 400이고 상업이 300제곱미터일 때는요. 걸치는 지역의 제일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가장 큰 쪽의 건축 제한 적용이에요. 이때 상업지역은 문의는 상업지역이지만 저기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요.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 2005년도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는 13년 전까지는 요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주거 지역에 적용됐어. 근데 2012년도 개정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주거 지역의 면적 곱하기 건폐율, 공업적인 면적 곱하기 건폐율, 상업적인 면적 곱하기 건폐율 해가지고 대지 면적으로 나눠서 FX 계산식으로. 우리 여기 요약집이 몇 페이지 나와요? 아주 친절하게 지금 40페이지에 보면 밑에 박스에 FX 계산식 나오죠? 나오죠? 가중평균한 건폐 용적 나오죠? 이게 2012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2012년도 이 FX 계산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문제가 계산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왔다고요. 그때는 FX 계산식이 없었을 때 2012년도 이게 생기고 나서 가중평균 FX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계산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거의 다 법대 출신인데 공법은요. 법대 진학한 동기가 FX가 싫어서 우리 법대생들이 싫어요. FX 계산식을요. 예.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계산식 FX. 제가 싫어하는 걸그룹 있잖아. FX. 예. 난 법대 출신이거든. 좋아할 리가 없지. 예. 자, 그래서요. 지금 보세요. 문의는 상업지역인데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는 주거지역고 제일 큰 거 지어야 돼. 예. 이런 땅 잘못 사가지고 사고가 터져.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 허가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개정된 게 있어요. 330제곱미터 뒤에 가로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가늘고 길다는 뜻이야. 가늘고 길다.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근데 이때는 660제곱미터 기준이야. 만약에 600제곱미터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330을 초과하면 자기 자신의 건축 제한 적용받아. 공업은 400이니까 자기 자신이잖아. 근데 600은 예전에는 상업지역에 건축 제한 적용되다가 이게 2005년도에 생겼거든. 2005년도에. 600은 이제 가장 큰 쪽, 이쪽이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700이야. 그러면 주거지역이 건축 제한 적용되는 거지. 이거 사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역 주변에 실제 저런 땅이 있었어요. 그 건설회사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억지로 기억해도 1분 있으면 까먹을 회사 이름이었어요. 그 회사 이거 샀어요. 사서
건축 허가 상업 이 사람들은 건물 2동 지른 거예요. 상업 지역에다 건물 하나 짓고 주거 짓고 이렇게 했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와. 왜 안 나냐 했더니 야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어. 가로가 생겼어.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가 가장 큰 쪽을 따라간다. 그래서 가장 큰 쪽이 봤더니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물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소송했어요. 우리 몰랐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몰랐던 건 너네들 책임이다. 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누가 한 얘기야? 들어봤습니까 이거?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독일 사람인데 나도 까먹었다. 독일 사람인데 예. 그래서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켜라. 이런 것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 없다. 들어봤어요? 소멸시효에 나오지 않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 없다. 소멸시 나오지 않나? 예. 독일 사람인데 사람이 뭐라? 예링이다. 예링이구나. 독일 법학자들이 하도 많아서 예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갖다가 명언을 만드는 데 전념하셨던 분인데 우선 우리가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 없다. 소멸시효.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그 다음에 요거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링. 이분은 원래 그 독일 철학가 출신인데요. 결혼하러 갔는데 그 부인의 그 부모들이 철학자한테는 딸을 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대로 전과를 하라 그랬어요. 그 전공을 바꿨어요. 법대로 결혼하려고. 예, 결혼하려고 법대를 하신 분이 있고 법학에는 관심이 없고 철학적인 말씀만 주하셨던 유명하신 분. 자,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당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바로 그해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특강을 했습니다. 강남에서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시행사들 다 모아놓고 200명 모아놓고.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요약집 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그나마 시험에 지문에 나왔던 게 있어요. 2번 예외. 건축물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건축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 규정 적용한다. 아까 방화에 걸쳤을 때 건축물만 전부죠. 대지는 불이 안 타니까. 근데 고도지구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대지 전부 다 고도지구 적용.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집으로 오셔서 문제집 39번이 2번 지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4번 지문 설명드렸죠.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불이 넘어가자니까 각각 적용. 그렇죠?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각각 적용해야지만 녹지가 더 잘 보호가 돼. 녹지가 다른 거 따라가면 보호가 안 되잖아. 하나의 대지 일부가 녹지에 걸쳤을 때 녹지를 보호하는 방법. 녹지는 녹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 각각 적용해야지만 녹지가 보호가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는 최근 13년간 없었지. 지문이. 그 전에 나왔던 게 1번 지문하고 2번, 3번 지문 요 3개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부터가 이제 계산 문제죠. 저 계산 문제 안 풀어요. 왜 안 풀까? 2012년부터 한 번도 안 나왔어. 이게 만약에 지금이 2012년 이전이다, 2011년이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갖다 풀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안 풀고요. 나중에 아주 보편적인 문제 한두 개를 갖다가 9월 달쯤에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풉니다. 예. 이거 안 푸는 이유가 이걸 풀어서 얻는 이익보다
이걸 풀어 가지고 안 좋은 그 부의 효과가 더 커. 예,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더 커 이게. 그래서 안 풉니다. 이거 한번 풀고 나면 몇 날 며칠 이것만 풀고 계시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예, 그래서 일단 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건축법에서요 연면적 구하는 게 나올 거예요. 건축법에서.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나면 일단 계산 문제 나왔을 때는 뛰어넘으세요. 다른 다 풀고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뛰어넘을 때는 뛰어넘었다는 표시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밀렸어 잘못하면. 왜냐 그러면 아무리 쉬운 계산 문제라도 한 2분 이상은 걸려요. 그래서 2분 이상 걸리 풀었는데 숫자가 5개 지문 중에 없어. 그러면 시간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다시 한 번 더 풀었거든요. 또 풀면 또 없어. 그럼 한 5분 지나가거든요. 5문제를 못 풀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뛰어넘고 다른 다 풀고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예, 아셨죠? 예,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풀면 안 돼. 예, 함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63페이지에 기반 시설과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잠시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